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요. 우리 대중가요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팝송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대중가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민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뽕짝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전국 배우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대중가요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TV 배우 여기에서도 가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실었는데,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슬픈 노래는 싫어요라는 어느 가수의 노래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멜로 같은 그런 가요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참 대단한 예술적 감성을 지닌 민족이라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한류로 휩쓸고 있고요. K-팝으로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런 속 밑바탕에는 우리 고유의 참 민족성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 종목, 그러니까 오늘의 콘텐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 물론 우리 그 상여 나갈 때 부르는 상여 노래도 있고, 또 무덤을 이렇게 다지면서 부르는 노래, 회다지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뭐 농사 지을 때나 아니면은 또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많은 노래를 늘 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간양록이라는 노래, 조용필이 부른 것 1980년도에 부른 노래입니다. 1980년도에 그 신봉승이라는 유명한 드라마 작가가 있었죠. 신봉승. MBC 드라마나 뭐 KBS 드라마 사극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재미있게 들려주던 그 신봉승 씨가 작사를 했고 조용필이가 작곡을 했던 그 간양록입니다. 간양록은요, 임진왜란 때 우리의 그 장군 한 사람이 의병장을 일으켰던 장군 강항이라는 조선 중기의 문신의 병장이었던 그 사람이 일본으로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4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있었던 모든 기록을 적은 책 이름이 간양록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필이 참 그 슬픈 노래를 작곡을 했을 때 얼마나 그 내용을 알고 작곡을 했겠지만 노래를 들어보면 더 애절하고 가슴이 조여오고 눈물이 나고 저절로 그냥 피부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슬픈 곡이에요. 더군다나 그 내용을 지금부터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참 그 대한민국은요,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500여 회의 외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000여 회 뭐 이런 기록도 있긴 있는데 530여 회인가 이렇게 그 외침을 받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참 슬프고 고달팠던 게 저 외침이에요. 외침. 그 왜구들의 침입, 또 일본의 그 지독한 임진왜란, 그 피비린내 나는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8년 동안 7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우리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바다로 땅으로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침략을 당하는 우리 민족의 순환과 고통과 비극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조선 중기의 문신의 병장 강항은 1567년도에 태어나서 1618년에 사망하신 분인데, 정유재란 때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4년 동안 있다가
1600년에 이제 탈출해가지고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대구 향교와 순천 향교의 교수를 지내다가 후학을 많이 양성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전라남도 영광군 불감면 금계리, 이곳에는 지금도 내산 서원이라는 그 서원이 있습니다. 이분을 기리는 서원. 이분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조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책을 그대로 보관해가지고 전시하는 그런 내산 서원이 지금도 있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16살 때 향시에 합격했답니다. 16살 때. 21세에 진사 시험에서 합격했고, 27살에 전주 별과 문과 병과로 급제를 했답니다. 급제는 1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의병장으로서 활약을 대단하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일본군에게 잡혀가지고 자살을 하려다가 살아남아가지고 일본까지 끌려가가지고 4년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그 간양록의 간단한 기록을 보면은요, 사이렌 소리가 많이 들려서 잠깐 그치겠습니다. 강항, 요즘에 그 인도의 카레에 들어가는 그 노란 게 강황이잖아요. 그거와 발음은 비슷해요. 강항. 그런데 그분이 쓴, 참, 간양록에 있는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신봉승 씨가 쓴 간양록. 이 노래는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아니면 난 지금까지 들은 노래 중에 가장 슬프고 가장 애절하고 가장 가슴 아픈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1993년도 라이브로 부른 게 있습니다. 조용필이가 부른 거. 앞부분은 한오백년이고, 이거 역시 참 굉장히 그 한국 민족의 깊은 가슴 속에 있는 울림, 눈물, 슬픔, 한을 노래한 게 한 500년 있잖아요. 그거와 겸해가지고 라이브로 불렀는데, 간양록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노래의 라이브를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가장 슬픈 노래입니다. 자, 간양록에 대한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이국당 삼경이면 밤마다 찬설이고 어버이 한숨 쉬는 새벽달일세. 마음은 바람 따라 고향으로 가는데 선영 뒷산에 잡초는 누가 뜯으리. 여기서 이제 후렴이 나오거든요.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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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이거는요, 상여 나갈 때 그 상여꾼이 그 종을 치면서 하는 그 상여 노래랑 비슷합니다. 굉장히 슬픈 그런 애절한 리듬이고 음악이고 음절이고 그렇습니다. 2절. 피눈물로 한 줄 한 줄 간양록을 적으니 님 그린 듯 바다되어 하늘의 달을 쐬라.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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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아주 가사도 간단하고 그런데 깊이가 엄청 깊고 애절합니다. 참 조용필이가 노래 잘해요. 그 외국 가요에도 가끔가다 팝송에도 아주 슬픈 그런 게 있습니다. 멜라니 사프카라는 그 여성 가수가 부른 1970년대 나왔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노래도 슬프긴 한데 이거와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새디스트 싱이라고 있어요. 새디스트가 어떤 면에서는 염세주의자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의 그런 사람의 노래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말도 못하게 깊고 울림이 큽니다. 간양록 여러분 한번 반드시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1993년도 조용필 라이브로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진짜 가슴을 아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임진왜란 때 참 일본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한국의 침략 온 장군들이 한국인의 코와
귀를 잘라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가마니에 넣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잖아요. 그게 10만이라는 둥, 30만 명이라는 둥, 참 조선인들이 얼마나 눈물 납니까? 지금 교토에는요, 그 귀무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슬픈 우리 한국 포로들의 이야기. 간양록이 역시 포로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밤에 참 새벽달을 보고 조선인 포로들이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이야기를 강항이 한국에 전했고 그 가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신봉승이라는 드라마 작가가 가사를 쓴 게 간양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참 일본의 외침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정유재단도 있고요. 병자호란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청나라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게 1637년부터 1월 3일부터 1637년 2월 24일까지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인조가 삼전도비 아시죠? 지금 송파에 있답니다. 근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저기 롯데 빌딩 바로 그 옆에 석촌호수 바로 옆에 있는데 저는 언젠가 한번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삼전도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또 많이 보셨죠. 인조가 그 청나라 홍타이지에게 그 어른 그때가 1월 30일부터 2월 24일이니까 남한산성에서 74일 동안 갇혀 있다가 기어코 항복하면서 그 홍타이지 앞에서 그냥 무릎으로 9번 절하고 그 얼음번에서 이마에 피가 나올 정도로 그 드라마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병자호란 당시 우리 조선인 사람 포로가 중국에 수십만 명이 또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 4만 명이 죽고 60만 명이 포로로 중국에 가서 노예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노예가 됐다가 젊은 여자들이 기어코 도망온 게 환향연대 다시 고향을 찾아서 온 그런 그 여자들인데 우리나라 선비들은 또 그걸 보기 싫다고 환양년 이래가지고 아주 학대를 하고 또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조가 이혼은 안 돼. 그런 마누라라도 데리고 살아 이랬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중국에 끌려간 그 60만의 포로들이 얼마나 눈물 짓고 괴로워했겠습니까? 나라가 시원찮고 임금이 시원찮고 지도자가 시원찮으면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요. 병자호란도 마찬가지고요. 백성들이 피눈물 나게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사실은 일본에도 많이 가서 뿌리를 박았고 또 중국에도 60만 명이 잡혀갔다니까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겠어요. 자, 사실은 중국에도 우리 조선이 뿌린 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 간양록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조용필 한오백년과 간양록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 민족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TV 배우 구독, 좋아요 꽉꽉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